하은아, 그 문 왜 열었지?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경남 거제의 외곽 산자락에 숨어 있듯 자리 잡은 30년 된 한식당. 산들바람은 평범한 가정집을 개조한 소박한 모습이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목재 건물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동네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서인철은 올해 68. 30년 전 아내와 함께 시작한 이 작은 식당을 혼자 꾸려가고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시장 보기로 시작해서 밤 10시 마감 정리로 끝났다. 변함없는 일상, 그것이 그에게는 위안이자 삶의 이유였다. 3달 전부터 방과 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아나은은 16살 여고생이었다. 작은 키에 단정한 모습, 항상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다니는 그녀는 일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어른 못지 않았다. 특히 서인철을 대하는 모습에는 할아버지를 챙기는 손녀 같은 세심함이 있었다.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하은이 홀을 정리하며 물었다. 아직? 손님들 식사 다 끝나고 먹어야지. 그럼 안 돼요. 미리 드셔야 해요. 하은은 단호하게 말하며 주방으로 가서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왔다. 카레 좀 덜어드릴게요. 인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카레를 담으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약봉지를 꺼내 내용물을 뿌렸다. 이건 뭐니? 위에 좋은 가루약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최근에 속 쓰리시다고 하셨잖아요. 인철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정말 남다른 구석이 있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비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치 자신을 가족처럼 챙기고 있었다. 오후 늦게 하은이 퇴근 준비를 하며 다가왔다. 사장님, 응? 오늘은 그 뒷문 절대 열지 마세요. 인철은 잠시 멈칫했다. 뒷문? 네. 저기 주방 뒤쪽 문이요. 오늘은 꼭 잠가두세요. 왜? 무슨 일이 있나?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오늘은 안 열어도 되잖아요. 쓰레기는 제가 앞쪽으로 가져다 버렸어요. 이상한 말이었지만 인철은 그러려니 했다. 젊은 아이들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사장님, 오늘도 뒷문 열지 마세요. 사장님, 특히 오늘 밤에는 뒷문 쪽에 가지 마세요. 사장님, 뒷문 잠금 장치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상하면 연락드릴게요.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하은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단호해졌다. 그녀의 표정에도 진지함이 더해갔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인철이 뒷문 쪽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하은이 급하게 뛰어와서 그의 팔을 잡았다. 사장님, 왜 여기 계세요? 쓰레기 좀 정리하려고. 안 돼요. 지금 들어가세요. 하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인철은 하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나 이상한 고집이 아니었다. 하은아, 너 혹시... 사장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날 밤
인철은 뒷문이 신경 쓰여서 몇 번이나 확인했다. 잠금 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하은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하은은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인철은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은은 일하는 중간중간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다. 특히 주차장 쪽을 자주 확인했다. 그리고 손님이 없을 때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어 넣었다. 하은아, 뭘 쓰고 있니? 아, 그냥 학교 숙제요. 하은이 수첩을 재빨리 덮으며 웃었다. 하지만 인철은 숙제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수첩을 쓸 때의 하은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하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인철은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를 슬쩍 확인해 봤다. 수첩은 가져갔지만 작은 메모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회색 소나타 오전 1030 주차 후 15분간 대기. 인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하은이 왜 차량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날 오후 인철은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하은아, 너 혹시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니? 하은이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인철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사장님이 걱정돼요. 나를? 네. 그냥 사장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조심해? 하은은 다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그냥이에요. 퇴근할 때 꼭 뒷문 확인하시고 이상한 소리 들리면 절대 나가보지 마세요. 인철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은의 행동과 말들이 모두 이상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인철은 뒷문을 유심히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문 주변의 땅에 발자국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인철은 하은에 대해 생각해 봤다. 3달 전 그녀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하은은 급여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식당의 구조나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물어봤다. 혹시 뒷문은 자주 사용하세요? 이 근처에 CCTV가 있나요? 밤늦게까지 일하실 때가 많으세요? 그때는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질문이 이상했다. 인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몇 번이나 깨어났다. 혹시 누군가 식당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인철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그리고 뒷문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젯밤 본 발자국들이 더 선명해 보였다. 그리고 문 손잡이 부근에 작은 흠집 같은 것도 있었다. 인철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은의 경고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정말로 누군가 이 문을 열려고 했던 것일까? 하은이 출근한 것은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다. 인철이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들어와서 뒷문 쪽을 확인하는 것을 봤다. 일찍 왔네.
아, 네. 오늘 일찍 끝나는 수업이 있어서요. 하은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뒷문 쪽에 머물러 있었다. 인철은 어제 발견한 흠집에 대해 말해볼까 하다가 그만뒀다. 하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하은은 식당 뒤편 청소를 시작했다. 인철은 홀을 정리하면서 슬쩍 그녀를 관찰했다. 하은은 청소를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콧노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를 중얼중얼 외우고 있었다. 검은 제복. 오전 11시 7분. 지하창고 문. 인철의 손이 멈췄다. 지하창고. 그곳은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아내가 사라진 후 물건들을 정리해서 창고로 내려놓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가지 않았다. 하은이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인철은 넘볼 수 없는 거리에 있었지만 그녀가 매우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 인물 특징, 행동 패턴 등을 적고 있는 것 같았다. 하은아. 하은이 깜짝 놀라며 수첩을 덮었다. 네. 너 혹시 우리 식당에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니? 하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냥 내가 자꾸 뒷문 얘기를 해서. 하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어떤 사람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정장 같은 옷인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인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언제? 보통 사장님이 시장 가신 새벽이나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을 때요. 그때 몰래 뒷문 쪽을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뒷문을 왜? 하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인철은 확신할 수 있었다. 하은은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인철은 CCTV를 확인해 봤다. 식당에는 홀과 주방에만 카메라가 있었고 뒷문은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주차장 일부가 찍히는 앵글이 있어서 그곳을 확인해 봤다. 화면을 되돌려보던 인철은 깜짝 놀랐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 11시경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15분 정도 있다가 나갔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은이 메모에 적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인철은 더 과거의 영상들을 확인해 봤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슷한 차량이 여러 번 왔다 갔다. 때로는 검은 세단, 때로는 회색 SUV, 때로는 흰색 승합차. 하지만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잠깐 주차하고 누군가 내려서 식당 뒤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와서 떠나는 것. 인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식당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때 하은이 다가왔다. 사장님, 뭘 보고 계세요? CCTV 확인하고 있어. 하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보셨어요? 인철은 하은을 바라봤다. 너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하은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사장님이 위험해질까봐. 인철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았다. 하은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줘. 너는 정확히 뭘 알고 있니? 하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2달 전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봤는데 점점 자주 오는 거예요. 수첩에는 날짜, 시간, 차량 번호, 인물 특징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8월 15일 오전 1030 검은 소나타 번호판 끝자리 7892 중년 남성 1명 식당 뒤편에서 15분간 뭔가 확인 후 퇴장. 8월 22일 오후 215 회색 SUV 젊은 남성 2명 지하창고 문 손잡이 확인 사진 촬영. 9월 3일 새벽 600 흰색 승합차 남성 3명 뒷문 주변 30분간 조사. 인철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이 지하 창고를 찾고 있다는 거니? 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자주 와요. 어제도 왔었어요. 어제? 사장님이 퇴근하신 후에 제가 늦게까지 남아서 봤거든요. 인철은 어젯밤 자신이 들었던 자동차 소리를 떠올렸다. 그래서 계속 뒷문을 열지 말라고 했구나. 네.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만약 사장님이 뒷문을 열고 계실 때 온다면. 인철은 하은의 말을 이해했다. 그 사람들과 마주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왜? 우리 지하 창고에 뭐가 있기에? 하은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기서 20년 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철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20년 전, 그때는 아내가 사라진 때였다. 그날 저녁 인철은 퇴근 후에도 식당에 남아 있었다. 하은의 기록을 보니 밤늦은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었다. 밤 11시경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인철은 홀에 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살펴봤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식당 뒤편으로 향했다. 인철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휴대폰으로 그들을 촬영했다. 어둠 속에서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뒷문과 지하창고 입구를 확인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 15분 후 그들은 다시 차로 돌아가서 떠났다. 인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철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있었다. 자신의 자전거 바퀴 2개가 칼로 찢어져 있었다. 인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명백한 경고였다. 그들은 자신이 어젯밤에 그들을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은이 출근했을 때 인철은 자전거를 보여줬다. 하은아, 이것 봐.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 이렇게 됐어요? 어젯밤 그 사람들이 다녀간 후에. 하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이제 정말 위험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앉는 대기실에서 하은이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휴지곽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작은 몰래카메라였다. 누군가 식당 내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철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봤다.
상황이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장님, 우리 어떡하죠? 인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20년 동안 피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가을비가 산자락의 작은 식당을 둘러싸며 마치 외부 세계와 차단시키는 것 같았다. 인철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정리를 마쳤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나지 않았다.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후 하루 종일 불안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내 영숙이 사라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밤 10시가 넘어서 인철은 마지막으로 식당을 정리하고 뒷문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을 지나 뒷문 쪽으로 향할 때였다. 갑자기 주차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른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들어오는 소리였다. 인철은 서둘러 불을 끄고 창문으로 밖을 살펴봤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와 있었고 곧이어 또 다른 차량도 따라 들어왔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 손님이 올 리가 없는데. 인철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하은의 기록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분명 그 수상한 사람들이었다. SUV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플래시라이트와 뭔가 도구들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손짓으로 소통하며 조용히 식당 뒤편으로 이동했다. 인철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들은 뒷문을 지나 지하창고 입구로 향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문 자물쇠를 만지기 시작했다. 뭔가 도구로 따려고 하는 건가? 인철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의 지하창고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였다.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사장님 계세요? 하은의 목소리였다. 인철은 깜짝 놀랐다. 이 시간에 하은이 왜 여기에? 인철이 서둘러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하은이 서 있었다. 하은아, 너 왜? 사장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은이 급하게 말했다. 그 사람들 왔어요. 알고 있어. 지금 뒤쪽에. 그럼 빨리 나가야 해요. 하은이 인철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다. 하지만 인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은아, 이제 알아야겠어. 그들이 우리 지하 창고에서 뭘 찾고 있는지. 사장님, 위험해요. 20년 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인철은 하은의 손을 뿌리치고 뒷문 쪽으로 향했다. 하은이 뒤따라와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사장님, 제발. 지금 문 열면 안 돼요. 왜 안 돼? 그 사람들 지금 안에 있어요. 인철이 멈춰섰다. 안에? 지하 창고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봤어요. 하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식당 전체가 암흑에 쌓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드드드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다. 조심해서 꺼내. 20년 만이네.
인철과 하은은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사장님.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들이 뭔가 찾은 것 같아요. 지하에서 계속해서 무거운 물체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금속성 소리, 마치 상자를 여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인철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 영숙이 사라지기 며칠 전 그녀가 이상하게 불안해했던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보였던 두려운 표정. 영숙아, 너 혹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니? 30분 정도 지났을까? 지하에서의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철과 하은은 급하게 홀 쪽으로 숨었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라이트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다 끝났나? 응. 예상했던 것보다 잘 보존되어 있어. 이제 이곳은 정리해야겠군. 사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 아직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대화가 인철의 등에 식은땀을 흘리게 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하 창고에서 나와서 뒷문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차량이 시동을 걸고 떠나는 소리. 한참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인철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하은아. 네. 이제 너를 그냥 알바생으로 볼 수가 없겠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철은 지하 창고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았다. 그들이 정말 떠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은아, 집에 가자. 내일 모든 걸 확인해 보자.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사장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제 그들이 사장님을 더 주의 깊게 볼 거예요. 인철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인철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혹시 또 그들이 오는 것은 아닌지 계속 확인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시장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인철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하은과 함께 지하 창고를 확인해 보기로, 그리고 20년 전의 진실과 마주하기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인철과 하은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 부분에 작은 흠집들이 생겨 있었다. 저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인철이 중얼거렸다. 아마 전문적인 도구를 썼을 거예요. 하은이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인철이 열쇠로 문을 열자 20년 동안 닫혀있던 지하 창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습기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의 냄새. 플래시라이트로 안을 비춰보니 예상과 달리 창고 안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평소 인철이 정리해둔 상자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정말 뭔가 가져간 것 같네. 인철이 한숨을 쉬었다. 하은은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류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상자 안에는
20년 전 식당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 섞여 있던 것은 식당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문서들이었다. 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사진들. 인철이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내 영숙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들 중 일부는 어젯밤 봤던 사람들과 비슷해 보였다. 이게 대체 뭐지? 하은이 조심스럽게 인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인철이 하은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어른처럼 진지하고 슬픈 표정이었다. 뭘 알고 있다는 거니? 하은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게 뭔데? 경찰서 유실물센터에서 폐기될 예정이던 메모리 카드예요. 제가 우연히 주었어요. 인철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경찰서 유실물센터? 저희 엄마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정리 알바를 하는데 오래된 증거물들을 폐기할 때 도와드리거든요. 하은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3개월 전 폐기 예정인 상자들 중에서 이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확인해 봤는데 뭐가 들어 있었는데? 이 식당에서, 이 지하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찍혀 있었어요. 20년 전에 인철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20년 전에 하은이 USB를 인철에게 건네주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왜 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인철의 손이 떨렸다. 20년 동안 궁금했던 아내의 실종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일까? 하은아, 너는 왜 이걸 나한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이 식당이 메모리 카드에 나온 곳과 같다는 걸 알고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장님을 보니까 사장님도 피해자인 것 같더라고요. 메모리 카드에는 사장님은 나오지 않거든요. 사모님만, 영숙이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모님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장면이 있어요. 인철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출다. 그럼 영숙이는 정말. 사장님. 하은이 인철 옆에 앉았다. 그런데 그 메모리 카드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더 조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조사? 네.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 오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메모리 카드에는 그들이 뭔가를 이 지하실에 숨겼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은이 창고 안을 둘러봤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들이 가져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마지막 목적이었을 거예요. 인철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아내의 실종, 지하창고, 그리고 최근에 수상한 방문자들. 하은아, 그 메모리 카드에 영숙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나와 있니? 하은이 고개를 숙였다. 일부만. 하지만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인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20년 동안 희미하게 품고 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사장님. 응?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어요. 인철이 하은을 바라봤다. 저 그냥 학교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하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작년에 저희 할머니도 실종됐어요. 바로 이 뒷문 근처에서. 인철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 저녁 산책을 하시다가 이 근처를 지나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경찰 조사도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고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메모리 카드를 발견하게 됐고 이 식당과 연결점을 찾게 된 거예요. 인철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하은이 왜 자신을 그렇게 챙겨주었는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경고해 주었는지. 그럼 너도 나와 같은 처지구나.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인철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하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위험했을 거야. 사장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인철은 메모리 카드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의 일부가 그 작은 기기 안에 들어 있었다. 일단 이걸 확인해 보자. 그리고 인철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저들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돼. 내 할머니와 내 아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그들이 지하 창고에서 나올 때 인철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얽매고 있던 비밀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날 밤 인철은 집에서 하은이 준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다. 오래된 노트북에 USB를 꽂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파일이 열리자 20년 전의 화면이 나타났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지하 창고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수가, 아내 영숙이 3명의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그녀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었다. 이걸 여기에 보관해. 아무도 모르게. 언제까지요? 연락할 때까지. 절대 남편에게 말하지 마. 만약 말하면 너도 알잖아. 이미 몇 명이 사라졌는지. 인철은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아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영숙이 지하 창고에 큰 검은 가방을 숨기는 모습,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그 남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까지. 마지막 장면에서 영숙이 카메라를 향해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 인철은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해. 아내의 마지막 말은 미안해였다. 인철은 소리 없이 울었다. 20년 동안 아내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영숙은 피해자였고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왔다. 사장님 어떠셨어요? 인철은 충혈된 눈으로 하은을 바라봤다. 다 봤어. 정말 힘드셨죠? 응. 하지만 이제 알겠어. 영숙이가 왜 그랬는지.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경찰에. 그 전에 지하 창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혹시 그들이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오후에 다시 지하창고로 내려간 두 사람은 더 꼼꼼히 살펴봤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바닥 틈새에 끼어 있던 작은 종이 쪼가리였다. 누군가 급하게 찢어서 버린 것 같았다. 이것 좀 봐. 하은이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찢어진 종이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이름 일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20년 전 명단이라는 글씨도 보였다. 사장님, 이거 혹시 그들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단일 수도 있어. 인철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과거 정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큰 조직과 범죄에 연루된 일이었다. 하은아,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네. 하지만 이제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때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손님인가? 아니에요. 아직 문 열 시간이 아닌데. 조용히 지하창고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려는데 주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없네. 아직 다 가져가지 못한 게 있을 텐데. 사장은 어디 갔을까? 곧 올 거야. 차를 놔두고 갔으니까. 인철과 하은은 숨을 죽였다. 그들이 다시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낮에 더 대담하게 왔다. 하은아, 뒷문으로 나가자. 안 돼요. 아마 밖에 사람이 더 있을 거예요. 정말로 뒷문 쪽에서도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기다려. 안에서 다 찾으면 연락할게. 인철과 하은은 지하창고에 갇힌 셈이었다. 하지만 하은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112에 신고할까요? 응. 하지만 조용히. 하은이 조용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다.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히 와달라고 요청했다.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위에서 누군가 지하창고 쪽으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기 확인해 보자. 인철과 하은은 창고 깊숙한 곳으로 숨었다. 하지만 플래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장님, 하은이 속삭였다. 만약 우리가 잡히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야 해요. 하은이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이건 제가 복사해 둔 거예요. 원본 메모리 카드 내용이랑 제가 기록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어요. 왜? 혹시 모르니까. 이걸 사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인철이 USB를 받으려는 순간 지하창고 문이 열렸다. 여기 누가 있나? 플래시라이트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다. 인철과 하은은 더 깊숙한 곳으로 숨었지만 곧 발견될 것 같았다. 그때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지하창고에 있던 남자가 급하게 위로 올라갔다. 빨리 나가자. 뒤쪽은? 포기해. 빨리. 차량이 급하게 시동을 걸고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인철과 하은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지하로 내려왔을 때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자가 안하은 씨죠? 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철과 하은은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메모리 카드의 내용, 하은이 기록한 자료들, 그리고 오늘까지의 모든 상황을.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안전에 주의하세요. 이들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인철은 하은에게 말했다. 하은아, 우리 이제 똑같이 위험하구나. 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서로의 유일한 동맹이야.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나와 인철의 차로 향했다. CCTV 하드디스크와 과거 통장 기록들을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다시 식당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는 순간 인철이 백미러를 통해 뭔가를 발견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은아. 네. 우리를 따라오는 차가 있어. 하은이 뒤를 돌아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빨리 출발해요. 인철이 시동을 걸자 그 검은 차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말 따라오네. 경찰서로 다시 가요. 인철이 핸들을 돌려 경찰서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검은 차는 계속 뒤따라왔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그 차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인철은 백미러로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하은아, 휴대폰으로 저 차 번호판 찍어. 하은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그 검은 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다른 길로 사라져 버렸다. 사라졌어요. 다행이야.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그들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인철은 CCTV 하드디스크를 빼고 하은은 자신이 정리한 모든 자료들을 가방에 챙겼다. 사장님, 이제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할머니와 사모님의 진실도 밝혀질까요? 인철이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 반드시 밝혀낼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니까.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주차장에 다시 검은 차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두 대였다. 인철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봤다. 뛰어야겠어. 네. 하지만 그들이 뒤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경찰차 두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났다. 경찰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검은 차들은 재빨리 자리를 떠났고 경찰이 인철과 하은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책임지고 수사하겠습니다. 인철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하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용감한 소녀가 아니었다면 아마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하은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때문이었는걸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 하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네, 사장님. 이제 안전하게 식당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멀리서 검은 차의 실루엣이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인철과 하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될 것이었다. 20년 만에 인철은 진짜 평안을 찾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든든한 동맹이자 가족 같은 하은이 있었다. 식당 산들바람에는 이제 정말로 평온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FBI의 로지유이. 6개월 후 검찰 수사 결과 대규모 조직 범죄가 밝혀졌다.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납치와 강요, 돈 세탁 사건이었다.
영숙과 하은의 할머니를 포함해 12명의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졌다. 인철은 아내의 무덤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하은은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고 하은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되어서 사장님, 오늘도 뒷문 확인하셨어요? 응, 아무 이상 없어. 그럼 안심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평범한 일상이었다. 산들바람 식당에는 정말로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있었다.